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새벽 5시. 윤정이는 고무장갑을 끼고 닭장 앞에서 사료를 뿌리고 있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20여 마리의 닭들이 요란하게 울어댔고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다. 농장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규모였다. 낡은 컨테이너 하나를 개조한 주거 공간, 그 옆에 붙은 작은 비닐하우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작은 텃밭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했다. 오전 7시 정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네, 하 비서님.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재민이 소식은 어떤가요? 도시에서 만난 여성분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신 것 같습니다. 곧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던데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28년 동안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의도적으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 아들이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만나보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3시 까르르 웃음소리와 함께 정희의 농장에 젊은 커플이 도착했다. 윤재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어머니를 안아 인사했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을 소개했다. 어머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지연이에요. 지연아, 우리 어머니시다. 서지연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27세의 여성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희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희는 흙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농사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머리는 간단히 고무줄로 묶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색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어서 와요. 재민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선 지연은 더욱 당황했다. 좁은 원룸 구조의 컨테이너 하우스,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재활용품들.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 한 대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재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 당연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 준비하셨어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본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는 현실. 그녀가 상상했던 시댁과는 너무나 달랐다. 저녁 식사 시간,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 후라이. 많이 드세요. 우리 집에선 이게 최고 음식이에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하다니?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오후 재민이 잠시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지연은 정희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정희는 차를 끓여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바쁘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재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양가의 형편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연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저희 집은 아파트 몇 채 정도는 있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지연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 마음도 이해해요. 젊은 여자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순간 재민이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재민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재민아, 우리 결혼 문제 좀 다시 생각해보자. 갑자기 왜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잖아. 재민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와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지연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을 봐, 재민아.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지연은 그 주를 마지막으로 농장을 떠났다. 일주일 후 정희는 지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됐는데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한번 하실래요? 지연은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님이 서울에 오신다고요? 네, 지인 집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재민이와 지연 씨 부모님도 함께 초대하고 싶어요. 결국 지연과 그 부모는 정희가 제안한 장소로 향했다. 주소를 보고 택시에 올라탄 지연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한강변 쪽이네. 이상하다. 여기 집들이 만만치 않은데?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였다. 지연 가족은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 어서 오세요. 정의가 나타났다. 하지만 농장에서 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지연과 그 가족은 말문이 막혔다. 이게 어머님 집이에요? 네, 제 집입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 비서입니다. 하 비서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준비된 음식들을 소개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가 입을 열었다. 지연 씨 그리고 부모님. 오늘 이렇게 초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고인이 된 제 남편이 설립한 대한제철의 대주주이자 현재 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재민조차 어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다. 지난주 지연 씨가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가의 형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아니에요. 지연 씨가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현실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정희는 찻잔을 들며 계속했다.
다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지연 씨가 진짜로 우리 재민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건지. 지연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의 저는 어떠세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시골 여자라고 생각하셨던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 보이시나요? 정희의 질문에 지연은 답할 수 없었다. 저는 농장에서도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뀐 건 지연 씨의 시선뿐입니다. 재민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정희는 아들을 향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민아, 너를 가난하게 키운 게 아니라 겸손하게 키운 거야.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녀는 다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부인, 저희 딸이 실례를 많이 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 비서가 조용히 나타나 정희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오늘 식사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지연 씨, 그리고 부모님, 집까지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농장의 정희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럽니다. 지연이와의 일도 그렇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셨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정희는 농장 일을 멈추고 아들 옆에 앉았다. 재민아, 너는 지금까지 행복했니? 네, 물론이요. 그럼 된 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돈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지연이는 그 아이 선택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을 거야. 반대로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재민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지연아, 너 완전 대박이잖아. 재민이 엄마가 그렇게 부자라며? 근데 진짜 웃긴다. 가난한 척하면서 며느리 테스트한 거네. 하지만 지연은 웃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으로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추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만날 수 있을까? 둘은 오래전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연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재민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어머님한테도 너한테도. 재민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뺐다. 아니야, 재민아.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어머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부자라는 걸 알았을 때 내 태도가 완전히 달랐잖아. 지연아, 사람이면 누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사랑했다면 어머님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었을 거야. 근데 나는 너희 가족을 무시했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한다고. 나는 그걸 못했어. 재민도 착잡한 표정이었다. 지연아, 재민아, 우리 그만하자. 나는 아직 너를 진짜로 사랑할 준비가 안 됐나 봐. 한 달 후 정희는 하 비서와 함께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재민 씨와 지연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헤어졌어.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더라고. 안타깝네요. 아니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 아이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지연이에게는 우리가 그 거울 역할을 한 거지. 그럼 이제 재민 씨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조금씩. 갑자기 모든 걸 알려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날 저녁 재민이 농장을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안다는 거니? 어머니가 왜 이런 삶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지연이와의 일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게 뭔지.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뭘 배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살아볼게요. 좋아. 그럼 이제 우리도 조금씩 변화해보자.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6개월 후 지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했다. 가끔 재민을 떠올리면 아쉽지만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미숙했는지도 인정하고 있었다. 재민은 어머니와 함께 조금씩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전히 농장에서 함께 일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사업에도 조금씩 참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정희는 여전히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진짜 소통을 나누며 살고 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울들이 있다. 가난이라는 거울, 불안은 거울, 권력이라는 거울.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울은 우리가 가장 힘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함부로 대하는 못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거울 앞에 서고 있고 그 거울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추고 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